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쌤이 찾아왔어요. 생물 시간 다들 기다렸나요? 쌤은 이렇게 녹화를 한 시간이 하루하루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덜 지루하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어때요? 그래도 자율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만합니까? 근데 옆에 친구들이 없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좀 졸기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나의 10대 마지막 19살의 고등학교 생활이 기억날 텐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집에서 이 화면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이거 다운로드 완료됐네. 저거 보면 참 좋은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공부한 내용 중에서 수능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음, 근수축 이야기입니다. 근수축 이야기. 왜 근수축을 배우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근육의 수축 골격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골격근은 말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골격근의 특징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우리가 수축하고 싶을 때 수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장 근육을 움직이지 마, 심장 근육 멈춰, 또는 심장 근육 천천히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내장 근육을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의적으로 우리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골격근밖에 없습니다. 골격근은 운동유연의 명령을 받아 수축하는 친구들을 골격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골격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골격근은 있잖아. 우리 몸은 있잖아. 펴짐과 굽혀짐으로 이루어집니다. 펴짐과 굽혀짐으로 운동을 해요. 손목도 마찬가지. 펴짐과 굽혀짐. 오케이? 펴짐과 굽혀짐.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폈다가 이렇게 되겠지. 폈다가 내렸다가. 폈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펴고 그리고 굽히고 얘들은 두 가지 근육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은 팔 위쪽에 있는 이두박근. 얘가 근육 갈래가 두 개라고 해서 이두근이라고 하고, 이 밑에는 삼두근이라고 해요.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팔을 굽힐 때입니다. 굽힐 때. 팔을 굽힐 때인데, 팔을 굽히기 위해서는 삼두박근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이완할 뿐이야. 이완은 일을 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두박근처럼 굽힐 때 수축하는 이 친구가 바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왜 일을 한다 할까? 일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축할 때만 ATP가 소모되거든요. 오케이? ATP가 소모되면서 이두박근이 수축하면서 얘가 수축하면서 이제 팔이 굽혀진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골격근이 다시 미안해요. 오른쪽 팔을 펼 때는 이 삼두박근이 이제 수축합니다. 삼두근이 수축한다. 반대로 이두박근 얘는 이완되기 때문에 누가 요즘에 이두박근이라니? 이두근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 아무튼 이 사람은 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아닌가? 이런 짧은 지식이니까. 쌤은 사실 해부학은 전공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아예 수업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근육 이름, 골격 이름은 쌤이 잘 몰라요. 근데 뭐 헬스하면서 이두근이라고 합니다. 이두근은 이완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팔을 펼 때는 삼두근이 수축하면서 얘가 수축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ATP를 소모하는 거겠죠. 자, 골격근의 작용은
아까 쌤이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쌍의 근육 관절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팔을 굽힐 때는 2두박근 수축, 팔을 펼 때는 3두박근이 수축한다는 거, 이 정도 예가 있네요. 자, 골격근의 구조, 수능 문제에서는 얘가 출제됩니다. 별표, 구조 꼭 암기하기. 암기하기. 자, 골격근의 구조 봅시다. 자, 우리 몸의 근육은 여기 근육이 확대되어 있네요. 근육이 확대되어서 이 근육 자체가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가 모여 있는 게 바로 근육이고, 근육에서 각각의 섬유를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근육 섬유 다발을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근육 섬유입니다. 자, 이 근육 섬유가 바로 다른 말로는 근육 세포인 거야. 근육 세포. 근육 세포 하나가 근육 섬유입니다. 오케이? 섬유 하나가 세포야. 즉, 이 세포는 섬유처럼 길다랗게 생긴 친구예요. 얘가 우리가 응애응애 뱃속에서 딱 자라고 있을 때 원래 하나의 세포는 작잖아요. 작은 그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의 세포지만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체예요. 다핵세포예요. 핵이 여러 개 여기 똥똥똥 적혀 있네요. 다핵체 근육세포이다. 이거 수능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 원섬유는 이 근육 원섬유는 근육 내의 단백질 구조입니다. 구조 단위. 단백질 구조가 바로 근육 원섬유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닭가슴살을 먹고 그리고 소고기를 먹고 하는 이유가 뭐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근육에는 이 근육 내의 단백질 구조는 근육 원섬유이기 때문에 이 근육 원섬유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 마이오신과 액틴 이 사슬 전체가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분해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원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 내의 단백질 구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단백질 구조의 이름은 바로 액틴과 마이오신입니다.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은 굉장히 얇아요. 얇다. 마이오신은 굵다. 액틴은 굵다. 마이오신은 얇다. 그래서 근육의 근육 원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통째로 암기를 해줘야 돼. 통째로 암기 부탁해요. 암기를 해야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근육 원섬유가 하나의 마디가 바로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일 때 거기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얘는 중간중간이 지그재그라고 해서 지선으로 각각의 그 끄트머리 가장자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바로 Z선이다. 그리고 M선 얘는 바로 미들 중간에 있다고 해서 M선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I 대 A 대 H 대 이 세 가지입니다. I 대 A 대 H 대. 자, H 대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다시 H 대부터 말고, 자, I 대부터 합시다. 자, I 대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액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자리를 I 대라고 해요. 얘는 바로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밝게 보여서 I대라고 하는 겁니다. 밝게 라이트 중에서 I를 써서 I대라고 합니다. I대. 그래서 부연 설명 좀 적어둡시다. 얘는 액틴만으로 구성된 부분이 바로 I대인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인다. 얇은 액틴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밝게 보여요. 그리고 A대는 암대라고 해요. 암대, dark. 그래서 이 중간 글자 A를 딱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왜 껌껌하게 보이냐면 이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껌껌하게 보인다라고 하네요. 액틴, 마요신, 겹쳐짐, 신 부분인데 얘는 별표 땡. H대를 뺄 필요가 없다. 별표 땡인 게 바로 마이오신의 절대적 길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백질 구조의 전체적인 길이기 때문에 얘들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길이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얘는 길이 변화가 없다. 길이 변화가 없다. 마요신의 절대적 길이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대 바로 뭐니? 얘는 바로 마요신만 존재하는 부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M선, G선 얘는 기본으로 들고 가는 것이고 그 구역, 밝은 구역, 액틴만으로 구성된 밝은 구역, 그리고 마이오신의 절대적 길이를 뜻하는 A구역, 그리고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H구역,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3점짜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외우면 된다는 거야. 이 근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근육은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각각 겹쳐져서 지그재그 겹쳐져 있는데 이 부분 I대, A대, H대 얘들의 길이 관계를 알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골격근 수축의 원리 이거 있잖아. 글자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교육을 빌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쌤이 유튜브를 쳐보니까 장풍이라는 사람이 생물을 가르친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에요. 한 7년 전 영상인데 굉장히 세련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이런 움직임과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변화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읽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상을 퍼와서 잠시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시작해 주세요. 근육 수축의 메커니즘, 활주서를 장풍이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설의 의미는요, 영어로 슬라이딩,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활주설이 무엇인지 우선 근육의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뻘게, 자, 뻘건 거 보니까 오늘 웬일인 장조림 먹고 싶다, 그지? 자, 이렇게 근육입니다. 근육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뭉탱이져 있다 이거죠. 뭉쳐져 있다는 거야. 근육 섬유 다발은 다시 근육 섬유로 구성이 되며 근육 섬유를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원섬유는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근육 원섬유의 마디를 우리가 두 글자로 근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육 원섬유의 마디는 이렇게 지그재그 우리나라 말로 삐뚤빼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아 잘 있니? 지선. 우리 어렸을 때는 장풍이가 Z선이라 배웠어요. Z선. 이 Z선, 지선이 있습니다. 즉 지선과 지선은 꼭 근육 원섬유의 마디, 근절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의 마디인 것이고 이 지그재그 선의 가운데, 미들, 중앙에 있다 하여 우리가 M선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지그재그의 사이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지요. 뭐라고? 액틴 필라멘트. 중요한 용어입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으며 액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빨간 거 뭐야? 마이오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마이오신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육의 수축에 작용한다는 거야. 우선 좀 더 심화적으로 보면 A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어서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A대 또는 암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좀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데라고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만 더 집중해줘.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이거 안 해오면 아이데? 아이된다? 그렇죠. 아이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굵은 마이오신 부분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H대라고 합니다. M선 주위에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런 근육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반복합니다.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요때 스탑! 근육이 수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육이 수축되어 있을 때 우리가 꼭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A대, I대, H대 길이 변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의 길이 변화가 없으므로 A대는 길이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대와 H대를 자세히 보시면 I대도 굉장히 짧아졌지요. 그리고 H도 짧거나 없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꼭 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A대, 근육 수축이 되었을 때 A대는 변함이 없고 H대와 I대는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것을 꼭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니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백날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리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육 수축의 메커니즘 활주설이었습니다. 다 보고 왔니? 다 잘 봤니? 옆에 머리 쫙 밀고 설명 잘하죠? 그렇게 3D로 변화 양상을 직접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봤던 거 제대로 봤는지 한번 쌤이랑 읽어보면서 되짚어 봅시다. 자, 활주설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삼류 마디 길이가 짧아지면 근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야. 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근수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H대의 길이 그리고 I대가 길이가 변화하고 얘들의 각각의 절대적인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장 가봅시다. 자, 아까 장풍쌤이 알려준 그림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이렇게 2D로 그려져 있는 그림 보니까 제대로 체득되지 않죠? 아까 영상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던데, 그쵸? 지선을 기준으로 수축되었다가 이완되었다가 수축되어가지고 각각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 속으로 액틴이 들어가고 이완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다시 빠져나오고 맞나요? 그럼 정리된 것을 줄 거 봅시다.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와 같은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A대의 길이는 H대와 여기 H대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분 H대와 겹쳐진 부분의 합이므로 근수축이 일어날 때 H대가 줄어든 길이만큼 액틴 말로 칩시다. H대가 줄어든 길이만큼 괄로 쳐주세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증가한다. 이 두 가지. 근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 H대는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통째로 외워줘야 돼요. 자, 근육이 평상시에 A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A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I대와 H대를 신경 써주면 되는데, 자, 밑에는 수축되었을 때입니다. 수축되었을 때. 자, 수축되었을 때. 수축 시에 A대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좀 거리를 좀. 자, 수축 이완 나눠서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H대와
i대를 나눠봅시다. 자, 수축되었을 때 H대는 수축되었다는 것은 이 마요신을 중심으로 각각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H대는 감소합니다. 길이가 감소한다. 그리고 감소하고 이 I대는 어떻게 될까? I대도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액틴만 있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왜? 이 겹쳐진 부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액틴만 있는 이 I대는 길이가 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I대도 감소한다. 자, 이완했을 때는 얘가 다시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나가겠죠. 나가기 때문에 이완할 때는 H대는 길이가 커지는 것이고 I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근수축의 에너지원. 이건 알아두고 지나갑시다. 자, 근수축은 ATP로부터 공급받는다.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적어봅시다. ATP 그리고 ADP 이렇게 되죠.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얘가 바로 근수축에 쓰인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크레아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크레아틴 먹습니다. 크레아틴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크레아틴제가 나와 있는데 이 크레아틴은 이 크레아틴과 인산은 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흘러갈 때, 즉 인산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고에너지 인산이. 그러면 어디 쓸까? 바로 ADP와 이 무기인산을 합쳐주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TP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다. 고중량을 칠 때 크레아틴 인산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산소호흡 하기 전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크레아틴 인산이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이 ATP가 다시 돌면서 ADP로 분해되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ATP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쌤이랑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물을 좋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능 문제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고3만큼은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탐구 자료는 좀 힘줘서 풀도록 할게요. 발표 3개, 3점으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근수축 시 I대 H대의 변화와 길이 측정 예상을 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게 돼요. 이 탐구 자료만 잘 알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표는 시점 A와 B일 때 근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나타낸 거래요. 이 X의 길이를 나타낸 게 바로 A와 B이다. 오케이? 시점 A, B 길이가 각각 다르네요. 3 마이크로미터, 얘는 2.2 마이크로미터네요. 두 번째 봅시다. 그림은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얘 I대 맞니? 아니에요. I대는 2배입니다. 여기까지 있어야 I대야. 그래서 I대는 정확히 말하면 I대는 이 기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그리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다. 얘는 정확히 H대가 맞네요. 맞죠?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은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기역과 니은의 합은 1 마이크로미터.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얘는 길이가 길이 변화 없음.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길이 변화를 할 수 없다. 그냥 그 단백질 구조이다.
그리고 이 x의 길이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해 봅시다. x의 길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디귿 하나, 디귿, h 대 디귿 플러스 이 두 개죠. 두 개의 기역 플러스 두 개의 니은 이 바로 x의 길이가 될 거예요. 맞나요? x의 길이는 디귿 플러스 이 기역 플러스 이 니은이 바로 x의 길이일 것이다. 그럼 근수축을 통해서 우리 얘들을 일반화 시켜 봅시다. 자, 수축시 그리고 이완시 이완시 어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일반화해 보자. 자, 수축했을 때 이 기역 이 수축했을 때 기역은 줄어들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축 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갈 때 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액틴만 있는 이 부위는 바로 감소하겠죠. 감소. 맞나요? 그리고 얘가 밀려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겹쳐진 부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됩니다. 잘 봐봐. 얘는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겹쳐진 게 좀 더 들어간 만큼 더 많아질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증가. 이 H대는 디귿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완했을 때는 반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것이고 왜? 겹쳐진 게 바로 빠져나오면서 길어지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고 이 겹쳐진 부위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디귿은 바로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길이 변화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A와 B를 봤을 때 X의 길이가 더 긴 이 친구는 이완된 상태일 것입니다. 맞죠? 이완됐기 때문에 더 길어졌겠죠. 그리고 X의 길이가 더 짧은 이 친구가 바로 수축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 길이를 측정을 해보고자 하니까 힌트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이게 바로 큰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길이를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자, 이 x는 바로 잘 보세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와 오케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마이오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I대의 합이 바로 X입니다. 얘를 빼놓고서도 그래서 마이오신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기역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 절반 I대를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자, A는 바로 3.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네요. 얘는 마이오신의 길이 1.6 마이크로미터, 1.6 마이크로미터고 플러스 2 기역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역은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넘어가면 1.4, 1.4에서 2로 나누면 바로 0.7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야. 오케이?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B는 바로 X의 길이가 2.2네요. 수축된 상태에 2.2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2 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B 상태에서 기역은 바로 넘어가면 0.6이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0.3 마이크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가장 큰 힌트는 뭐니 해도 이거야. 이 마이오신의 길이를 일단 구하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를 줄 때도 있고 숨겨 놓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구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다. 오케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정하면 나머지는 총 길이를 따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퀴즈는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뭐 대학을 갔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상상되는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우리 애기가 아장아장 걸음 걷고 엄마 아빠 뭐 간단한 단어를 하고 이곳저곳 놀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1년 뒤의 찬란한 미래는 어떤 것인지 잠시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돌발 퀴즈 적어주시고 오늘은 더 하려고 했지만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 우리는 1시간이 50분이죠. 50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절대로 놀지 마시고 57페이지 펴보세요. 57페이지. 자, 57페이지에 13, 14, 15, 16번 꼭 풀어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제일 재밌어 했던 그 문제는 16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겨서 61쪽에 8번 61쪽에 8번 풀어주고 62쪽에 10번까지 62쪽에 10번은 난이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전 정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발 센 말 들어주고 잘 풀어주길 바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그 연합평가 모의고사 칠 텐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만큼 올라가 있을지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면 되잖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의평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치는 성적이 거의 수능 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쫙 살펴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갖고 시험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